안녕하세요.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14번째 얘기는요, 조조의 아들 조비와 조식의 얘기로 문을 엽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삼분지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눠지면서 위나라를 이끌어온 조조도 불로장생하지 못하고 큰아들 조비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낙양에서 향년 66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조조는요, 군사, 학문, 무예, 내정 모두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문과 그림, 또 노래 등 풍류에도 매우 뛰어났고, 또한 조직을 이끄는 통솔력도 굉장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수하들을 장악하는 그 리더십의 기교에는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인격 면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당시로서는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하게 능력만을 가지고 인재를 선발하였는데,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한 가지 분야에 뛰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미천하거나 과거에 자신과 악연이 있다고 해도 조조는 크게 연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내를 고를 때도 능력을 보고 정하였는데, 최하급 신분인 기내였던 변씨도 능력만을 봤던 것입니다. 이 조조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요, 잔혹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13번째 이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여백사 사건이었더랬죠. 이 또한 조조를 나쁘게 평가하는 큰 이유는요, 자신이 제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황실에 대한 압력을 많이 가했고,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조비에 이르러서 황위를 찬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조에 대한 평가는 나관정이 쓴 그 삼국지언에서는 악인의 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요, 진수가 쓴 삼국지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지도자로 묘사되어서 비상한 인물로 소세지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조조가 난세의 영웅이냐 간웅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중국에서는요, 훌륭한 지도자로 조조를 재평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조조가 죽자 큰 아들인 조비가 후계자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동생인 조식을 물리치고 왕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결국 조비의 동생 조식은 몸을 사리면서 항상 취생몽사, 술에 취한 듯 살다가 꿈을 꾸면서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왕 주위에는 항상 간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간신들이 조식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죽여야 합니다라고 황제가 된 조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생을 명분 없이는 죽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하루는 왕실인 대전에 조식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조식이 막 대전에 들어섰는데, 이때의 맑은 하늘인데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서 대전 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던 뱀 한 마리가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 대전 왕 바닥에 떨어지고 죽게 됩니다. 이 뱀이 7.4는요, 독이 많은 살모사 종류인데 움직임이 빠르고 성질이 사나워서 7.4라고 이름이 지어진 뱀으로, 몸에 7개 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뱀에 물리게 되면 7발자국을 못 가서 뱀의 독으로 사람이 죽는다 해서 7.4라고 이름이 지어진 아주 무서운 독사입니다. 하여간 이때 조비가 이 뱀을 보고 그의 동생 조식에게 제시합니다. 7걸음을 걸어오면서 시 한 수를 지어라. 7발자국 안에 시를 짓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식이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7발자국을 걸어가면서 형에게 미움받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곧바로 시 한 수를 짓게 되지요. 자주 연두기, 주제 부중읍,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자주 연두기,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가마솥에 있는 콩이 울고 있구나. 콩깍지나 콩은 같이 본시 태어난 것인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서두르느냐. 자두연두기 주제부중읍 본시동근생 상전 하태급입니다. 조조의 아들이자 황제가 된 조비의 동생으로 당대 최고의 문학가 중에 한 명인 조식이 지은 시, 7걸음을 걷는 동안 지은 시라고 해서 칠보시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콩을 삶는 것에 대한 시라고 해서 자두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를 들은 조비는 깊이 깨달음을 느끼고 동생인 조식을 죽이지 않고 귀향을 보내고 대신 생전에 궁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삼국시대로 펼쳐졌던 오나라와 청나라, 위나라, 이 세 나라가 진나라가 되는데 사마염이 진나라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진나라 오래가지 못하고요, 양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수나라가 되는데 문제왕이 수나라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수나라는요 3번씩이나 우리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서 격파를 시키게 되죠. 이것을 살수대첩이라고 하는데 수나라 수양제가 30만 명의 대군을 인솔하고 우리 고구려로 침공을 합니다. 이때에 을지문덕 장군이 세 곳에서 몰아붙여가지고 격파를 시키죠. 이때 살아서 돌아간 수나라의 병사는 2,700명 뿐만이었으니까 살수대첩의 전쟁 역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길이 남을 만한 대승리였습니다. 결국 국토 확장에 욕심만 가득했던 수나라는요 2대 황제 때에 걸쳐서 38년간 짧은 나라를 유지하다가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이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당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얘기, 다음 15번째 얘기는요 당나라의 중국의 3대 악녀 반열에 오르는 무축천 얘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 얘기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